그 구렁이가 사람이라고? 그런 말 난 어떻게 믿어야 해? 믿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순자 씨 인생을 바꾼 건 분명하잖아요. 산이 주는 복은 늘 조용해요. 알아보는 사람만 알죠. 이 편지 정말 사람이 썼다고 생각해요? 이 글씨 기운이 달라요. 살면서 처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느낌.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 있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날이 내 삶의 시작이었다고 믿어요. 전북 남원의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도록 잊힌 산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퇴한 노년의 한 여성이 추석 성묘를 다녀오던 길, 퍼진 차와 끊긴 전파 속에서 마주친 건 한 마리의 흰 구렁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체를 알 수 없는 금화산 도령이라는 서명의 편지와 약초 꾸러미가 도착하면서 평범했던 일상은 알 수 없는 전설의 세계로 빨려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흰 구렁이와 금화산 도령의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분명히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이야기가 흥미롭다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전북 남원의 조용한 산길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10년 만에 혼자 남편 묘소에 다녀오던 어느 늦은 오후, 쓸쓸하지만 담담하게 산을 내려오던 중 차가 미끄러지듯 멈췄고 휴대전화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채로 산중턱에 멈춰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흰빛이 번쩍이며 차 앞을 가로지른 한 마리의 구렁이.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 생명을 구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이 전설의 시작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남편과의 이별 이후 순자 씨는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전북 남원 외곽 고요한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집은 그녀에게 안식처이자 세상과의 경계였다. 매일 아침 닭 우는 소리로 하루를 열고 정성껏 키운 텃밭 작물에 물을 주며 시간을 보내는 삶.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바쁘고 복잡했던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오직 남편과의 지난 날만이 마음 한편을 채우고 있었다. 올해 추석은 유난히 조용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들딸도 사정상 내려오지 못했고 그녀는 결심했다. 10년 만에 남편이 잠든 금화산 묘소를 홀로 찾기로 양손 가득 준비한 과일과 약과 손수 지은 흰 보자기 한 장을 들고 산을 올랐다. 발밑에 낙엽이 바삭거리고 머리 위로는 까치 두어 마리가 어지럽게 날았다. 금화산의 공기는 차분했고 묘소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오래된 시간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남편이 그리운 날들이 많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단함을 묵묵히 이겨내던 시간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성묘를 마치고 차로 향할 때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도 마르기 전에 차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산길을 내려가야 했다. 그 길은 예전보다 더 험하고 가팔라졌고 휴대폰은 오래전부터 전파를 놓쳐버렸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명수 씨는 그 무렵 금화산 근방의 묘역 정비를 맡고 있었다. 지역 청년의 간사로 활동하며 부모님 묘소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나고 자란 전주의 정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발벗고 나서는 성격 탓에 사람들은 그를 두고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도 묘역 순찰을 끝내고 트럭에 장비를 싣던 중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정희 씨. 전북 남원 인근의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살아가는 여인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산의 딸이라 불렀다. 10여 년간 산을 오르내리며 희귀한 약초를 캐고 때로는 이상한 형상의 동물이나 들리지 않는 소리를 경험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정희 씨는 어떤 날은 마을 어귀의 돼지들이 갑자기 몰려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해가 중천인데도 안개가 거치지 않은 날을 기억해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금화산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구름 낀 산 중턱의 정적 속에서 조용히 얽히기 시작했다. 무심히 키를 돌려도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동은 죽은 듯 침묵했고 핸들에 손을 얹은 순자 씨의 눈앞으로 산 안개가 조용히 밀려들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고요한 침묵, 바람 한 줄기조차 머뭇대는 듯한 시간. 그곳엔 사람도 짐승도 전파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묘소로 올라왔던 낯익은 흘길과 점점 더 흐려지는 햇살만이 함께하고 있었다. 문득 전조 없이 무언가 스치는 기척이 있었다. 전방 차 앞으로 스르륵 하얀 실루엣이 지나가는 듯 하더니 뚜렷하게 구렁이의 형태가 드러났다. 하얗고 기다란 몸, 땅 위를 미끄러지듯 기어가는 그것은 너무나 선명했다. 순자 씨는 순간 숨을 멈췄다. 왜 하필 여기에, 왜 지금?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다. 다급하게 문을 열고 뛰쳐나간 그녀는 차 앞으로 손을 뻗었다. 구렁이는 자동차 앞바퀴 쪽으로 몸을 틀고 있었고 조금만 늦었더라면 분명 깔릴 뻔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팔을 뻗어 그 생명을 조심스럽게 감싸들었다. 촉감은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생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묘한 실감, 그리고 그것을 살려야 한다는 강박. 순자 씨는 그 구렁이를 조심스럽게 길 가장자리의 숲을 속으로 놓아주었다. 구렁이는 고개를 잠시 들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천히 사라졌다. 심장이 뛰었다. 빠르게 그러나 묘하게 차분하게. 손등은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순간 느껴진 감정이었다.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묘한 평온. 마치 무언가 오래된 약속을 갚은 듯한 기분. 그렇게 짧은 순간이 지나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가 산에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엔진 소리. 골짜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순자 씨는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낡은 트럭 한 대가 흘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고 운전석엔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바로 명수 씨였다. 묘소 순찰을 마치고 내려가던 길, 도로가에 멈춰 선 승용차와 허둥대는 누군가를 보고 다가온 것이었다. 트럭이 멈추고 명수 씨가 차에서 내렸다. 짧은 인사와 몇 마디 안부 뒤 그는 순자 씨를 마을 입구까지 태워주기로 했다. 트럭에 올라탄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숲을 쪽을 바라보았다. 이미 구렁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뭔가 남아있는 듯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순자 씨는 방금 전 일을 말하지 않았다. 입을 열자니 어쩐지 말이 어색할 것 같았고 침묵하자니 그 순간이 너무 생생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명수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차를 돌렸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묘하게 노란빛을 띠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고요한 일상이 돌아왔다. 순자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녘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간단히 죽을 끓였다. 집안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벽면을 지키고 있었고 창가엔 노란 국화가 시들어가는 중이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그날 산에서 본 구렁이의 모습, 그것을 안고 수풀에 내려놓았을 때의 감촉이 자꾸 손끝에 남았다. 그 감정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것이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 이질적인 기분. 그날 아침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문턱 바로 앞에 커다란 보자기 하나가 조심스레 놓여 있었던 것이다. 푸른색 천에 감싸인 꾸러미에는 은은한 풀 냄새가 배어 있었고 땅에서 막 캐낸 듯한 습기가 퍼졌다. 보자기를 풀자 곱게 정리된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익숙한 쑥과 더덕, 도라지뿐만 아니라 보기 힘든 구절초, 지치뿌리 같은 희귀한 약초들도 섞여 있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갈한 배열. 그러나 그보다도 그녀의 심장을 움켜쥔 건 약초 더미 위에 놓인 흰 종이 한 장이었다. 편지였다. 낡은 종이에 검은 먹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씨. 순자 씨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금화산 도령.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금화산 도령?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이름. 누군가의 장난인가 아니면 우연히 엉뚱한 주소로 잘못 온 선물일까? 그러나 주소도 이름도 없었고 편지지에는 기묘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해와 구름이 엇갈리는 형상,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준 전래 이야기에 등장하던 산 도령의 상징과 닮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느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산에서 마주친 흰 구렁이, 그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심장이 서서히 두근거렸다. 흥분과 당혹, 그리고 낯선 기대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혼자 머물 수 없다고 느꼈다. 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정희 씨. 누구보다 산과 가까운 삶을 살아온 사람. 믿지 못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곧바로 준비를 마친 그녀는 꾸러미를 다시 조심스레 싸고 작은 손가방에 넣은 채 마을 장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희 씨는 장터 구석의 평상에 앉아 마른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고운 손놀림과 나뭇잎,
마치 바람과 대화하는 사람처럼. 한참을 눈을 감고 있던 그녀는 순자 씨의 기척을 느끼자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순자 씨는 다짜고짜 손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내 펼쳤다. 약초 더미와 편지를 보여주자 정희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편지지를 만지작거리던 정희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건 금화산 이야기야. 오래된 이야기. 근데 이건 그냥 전설이 아니야. 직접 겪은 사람들이 있어. 순자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눈빛엔 거짓이 없었다. 정희 씨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어딘가 먼 곳을 응시했다. 흰 구렁이 봤지? 그거 도령이야. 금화산 도령. 몸을 빌려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 도령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 생명을 구하면 복을 준다고 했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말이야. 모든 감각이 일제히 예민해졌다. 순자 씨는 자리에 앉은 채 숨을 삼켰다. 그날의 감촉, 수풀에 사라지던 흰 몸체, 그리고 며칠 후에 이 편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넘는 존재가 자신을 바라봤던 걸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낯설지만 따스했다. 정희 씨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생명을 구하면 복을 준다. 그 문장은 기이할 정도로 현실 속에 녹아들었다. 전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너무나 실감나게 가슴을 두드렸다. 그날의 손끝 감각, 흰 구렁이의 눈빛, 그리고 산길의 정적 속에 흐르던 공기의 무게까지. 단순한 환상이라 치부하기엔 모든 것이 또렷했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며칠 뒤였다. 여느 때처럼 느지막이 차를 몰고 읍내 시장에 들른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이장을 마주쳤다. 오랜만이라는 인사 뒤 이장은 뭔가 꺼낼 듯 머뭇거리더니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순자 씨, 시청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예전에 기초연금 누락된 게 확인돼서 한 4년치 정도가 한꺼번에 지급된답니다. 순간 그녀의 시간은 멈췄다. 이장의 말이 현실인지 의심될 정도였다. 몇백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시정 자료 잘못 입력된 거라. 이번에 확인된 모양이죠. 머리가 하얘졌다. 기초연금 누락?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줄 알았던 일. 몇 번이나 서류를 냈지만 소득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지치는 탓에 어느 순간부터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혜택.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몇 년치가 한꺼번에 지급된다고? 순자 씨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밤하늘은 별이 많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마당 평상에 앉아 담요를 덮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고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부풀었다. 자신이 받은 돈보다도 그 흐름 자체가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다. 산에서 구렁이를 구한 일, 금화산 도령의 편지, 약초 꾸러미, 그리고 느닷없는 보상.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밀하고 조용한 연결이었다. 혹시 정말로 그 구렁이가?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마루에 앉아 오래도록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 앞에 약초 꾸러미 중 일부를 정갈히 놓았다. 갑작스레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숨이 막혔다. 남편에게 무언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눈을 감았다. 여보, 나 괜찮은 거야?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야? 며칠 후 시청 담당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서류 정정이 마무리되었고 지급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순자 씨는 수화기 너머로 기묘한 온기를 느꼈다. 수백만 원. 큰 돈이었다. 그녀의 삶에서 단 한 번도 허투루 다룰 수 없던 금액.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인 것은 이 모든 사건이 너무도 정숙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는 점이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정희 씨는 다시 산으로 향했고 명수 씨는 마을 잔치 준비에 바빠졌다. 순자 씨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다. 오래된 찬장을 털고 낡은 옷을 모아 헌옷함에 넣으며 하나하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한밤중 다시 그 편지를 꺼내 들었다. 낡은 종이에 적힌 단 6글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손끝이 편지지를 쓸 때마다 심장이 따뜻하게 뛰었다.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무심코 베푼 그 짧은 행동이 자신을 어디론가 이끌었다는 것을. 이제부터의 삶은 조금 다를 것이다. 이유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기억하고 지켜본다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순자 씨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들이치는 날, 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묘소에 다시 올랐다.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손에는 꽃 한 다발과 직접 말린 더덕차가 담긴 병, 그리고 다시 쓴 작은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산길은 여전히 고요했고 발밑 낙엽은 속삭이듯 사각거렸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흰 구렁이, 편지, 정희 씨의 말, 그리고 연금 지급 통보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흘렀다. 하지만 지금 이 길 위에 선 발은 현실 위에 분명히 닿아 있었다. 묘소에 다다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눈앞의 비석은 낡았지만 단단했고 그 아래 누워있는 남편에게 말을 걸듯 속삭였다. 당신이라면 믿었을까? 난 아직도 이게 다 믿기진 않아. 그 말 끝에 눈가가 젖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고독한 눈물이 아니었다. 묘한 따뜻함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고 낙엽 하나가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 낙엽을 손바닥에 올려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렷이 느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봤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깊은 방식으로. 며칠 후 마을에 작은 소동이 있었다. 순자 씨가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책상 아래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주었다. 이거 이상하게도 다시 확인해 보니 예전에 누락된 서류가 있었더라고요.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이제야 정리된 거죠. 봉투 속에는 또 다른 금액의 환급 통지서와 함께 오래전 제출된 증빙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마음속엔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금화산 도령.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편지를 썼다. 받는 이도 주소도 없이 그저 손끝으로 감정을 실어낸 글. 글씨는 느리지만 정갈했고 마지막 문장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는 창가에 놓인 항아리 속에 살며시 넣었다. 마치 누군가 훗날 꺼내볼 것을 기대하듯. 그리고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예전보다 말을 자주 걸었고 그녀 역시 밝은 얼굴로 인사했다. 집 근처 아이들이 마당에 놀러 오기도 했고 그녀는 준비한 도라지차와 호박전을 나눠주며 그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소외와 고립의 언저리에서 멀어져 다시 세상과 섞이는 느낌.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정희 씨는 어느 날 그녀의 집을 불쑥 찾아왔다. 낡은 옷자락에 묻은 풀잎들을 털며 들어서던 정희 씨는 그날 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꺼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할머니가 하얀 족제비를 구했는데 그날 밤부터 눈이 멈추지 않았다고. 근데 그 눈이 그 집 논에만 내려서 다음 해에 혼자 오곡을 거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순자 씨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담긴 어떤 슬픔과 생명의 논리를 느끼고 있었다. 정희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무렵 두 사람은 함께 도라지차를 마셨다. 따뜻한 국화향이 방 안가득 퍼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비가 평화롭게 느껴졌다. 며칠 후 순자 씨는 평소처럼 집 앞을 정리하다 또 한 번 작은 꾸러미를 발견했다.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짧은 글이 붙어 있었다. 봄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고 기다려지는 이름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정원 한쪽에 흙을 고르고 작은 꽃씨를 심었다. 봄이 오면 피어날 작고 고운 꽃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격렬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엔 분명히 살아있는 기적이 있었다. 순자 씨는 이제 안다. 하늘은 때로 말이 아닌 방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을. 겨울이 닿기 직전에 남원은 서늘하면서도 고요했다. 가을의 잔해가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고 하늘은 유난히 청명했다. 순자 씨의 삶도 어느새 계절과 닮아 있었다. 겉으론 큰 변화 없이 흐르지만 안쪽에선 부드러운 물결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정원 앞에 물을 뿌리며 작은 나무를 하나 심었다. 봄에 필지 여름에 자랄지 알 수는 없지만 기다릴 수 있다는 감정 자체가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었다. 기초연금이 지급된 날 그녀는 오랜만에 읍내까지 나갔다.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켜 혼자 천천히 밥을 먹고 오래된 양은 도시락을 하나 새로 샀다. 식당 아주머니가 혼자서도 잘 드시네. 보기 좋아요라며 말을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덤덤히 웃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한 끼의 따뜻함과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주민 모임에 참석했다. 별다른 목적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보고 싶었고
왠지 그런 공간이 이제 어색하지 않았다. 모임 자리에서 명수 씨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변함없이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날 산에서 자신을 태워준 일이 너무도 고마웠다고 정중히 인사했다. 명수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공기가 잠시 머물렀다.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이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산에서 마주쳤던 흰 구렁이의 그 침묵, 숲을로 돌아갈 때의 뒷모습, 그 안에 담긴 어떤 의미. 도령이라는 이름, 도령이라는 이름, 약초 꾸러미와 편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다. 이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분명 존재하며, 때로는 그 불가해함이 오히려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를 도운 대가로 뭔가를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그 순간 해야만 했던 일이었다. 그런데도 삶이 보답을 주는 방식은 그 어떤 말보다 정교하고 조용했다. 동네 아이들이 자주 집 앞에 놀러 오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국화차와 고구마가 놓였고, 순자 씨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산에서 길을 잃었던 날, 구렁이와 마주친 이야기, 그리고 금화산 도령이라는 존재.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몰입했고,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잊고 있던 감정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다시 말을 시작하게 된 삶. 다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된 계절. 그건 단순한 선물의 여운이 아니었다.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음에 대한 응답이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집 앞에 말없이 약초 한 꾸러미를 내려놓고 갔다. 짧은 메모 하나가 함께 있었다. 그 도령, 봄엔 다시 움직인다더라.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몰라. 그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도 몰라. 순자 씨는 메모지를 조용히 접어 창틀에 꽂았다. 무언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기대에.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설명되지 않는 것과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것이 자연이었고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 마당 평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은 잔잔했고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는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듯한 기분. 순자 씨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또렷한 감정이 일어났다. 이제 외롭지 않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전북 남원의 산자락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순자 씨의 정원에도 작고 여린 새싹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묻어두었던 씨앗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흙을 밀치며 올라왔다. 봄은 언제나 조용히 오지만 이번 봄은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졌고 또 깊이 반가웠다. 무엇보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때문이었다. 봄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환했다. 벚꽃이 피기도 전이었지만 바람에 실린 풀냄새가 달랐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마당에 나선 순자 씨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대문 앞 그 자리에 다시 약초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꾸러미 위에 작은 목편 하나가 덧대어져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정성은 하늘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감사가 다시 닿길 바랍니다. 손끝이 떨렸다. 순자 씨는 꾸러미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약초의 향이 퍼졌고 그 안에는 또다시 보기 드문 약초 몇 가지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정희 씨조차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산중의 귀한 약초였다. 그것들은 마치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배치된 듯 가지런했다. 고맙다는 감정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가슴을 두드렸다. 그것은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실감, 존재가 인정받았다는 충만함이었다.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직접 그 약초를 말리기 시작했다. 찜기에 올려 쪄낸 후 대나무 발 위에 가지런히 펴놓고 바람에 말리는 그 시간은 더없이 소중했다. 그건 누군가를 위한 준비가 아닌 자신과의 화해였다.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불안, 혼자 남겨졌다는 상실감, 말없이 견뎌야 했던 무수한 밤들을 어루만지는 의식 같았다. 며칠 뒤 마을에 다시 작은 바람이 불었다. 시청에서 봉사활동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약초 건강차 나눔 행사를 열기로 한 것이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냈고 담당자는 놀라운 눈빛으로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다. 혹시 이 약초 직접 말리신 거예요? 이런 품질은 요즘 시중에서도 보기 힘든데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작게 웃었다. 말할 순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금화산 도령, 그리고 구렁이. 행사 당일 순자 씨는 작은 부스를 맡았다. 정희 씨도 도와주러 왔다. 둘은 함께 약차를 우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잔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도 젊은 부부도 노인들도 그 잔을 들이키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이거 몸이 따뜻해지네, 진짜 신기하다. 누군가는 연신 감탄했고 누군가는 무언가 말하지 못할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 즈음 낯선 사내 하나가 부스 앞에 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 전주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다정한 미소로 약차를 마신 후 조용히 말했다. 이 차 뭔가 익숙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면 꼭 이런 향의 차를 우리셨죠. 그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향과 그 온기가 사람마다 품고 있는 과거의 어느 순간과 이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날 밤 다시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또렷했고 바람은 차지 않았다. 그날의 구렁이는 이제 더 이상 이상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되돌린 시작이었고 잊고 지냈던 이름을 되찾게 만든 계기였다. 사람은 때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아주 가끔 아무 의도 없이 베푼 그 조그만 손길이 하늘을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 순자 씨는 작은 일기장에 그날의 일을 조용히 적었다. 삶은 예고 없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 변화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징후에서 비롯된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건 그날의 작고 하얀 생명 덕분이다. 그 문장을 남기고 그녀는 천천히 등을 기댔다. 그리고 생각했다. 다음 계절에도 또 한 번 그 인연이 닿기를. 아니, 닿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미 그녀는 자신이 받은 것을 충분히 안고 있었으니까. 꽃비가 흩날리던 어느 오후 순자 씨는 정원에 앉아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꽃잎 하나가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잠시 손을 멈추고 그 꽃잎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 있다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 계절은 무심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산중턱에서 만난 작은 생명, 그리고 다시 자신을 살아가게 만든 조용한 기적.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했다. 시동 꺼진 차 안에서 느꼈던 막막함, 구렁이의 눈동자에 비친 생명력, 그리고 그 존재를 놓아주며 느꼈던 평온함. 그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행동이 아니었다. 단지 그 생명도 자신처럼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거라는 오래된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돌아온 방식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조용했다. 이제는 가끔 스스로 묻곤 했다. 그 구렁이는 정말 도령이었을까? 전설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리도 나를 지켜보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필요하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그날 이후로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자각이었다. 그의 봄이 완전히 자리를 잡자 시청에서는 지역 원로들을 위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삶의 지혜, 남원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누군가 순자 씨를 추천했고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열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두려웠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또 하나의 따뜻한 울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생겼다. 인터뷰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순자 씨는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꺼내며 그날의 기억을 따라갔다. 구렁이, 편지, 약초, 금화산 도령. 기자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지만 이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도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시나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난 지금도 누군가 보고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전설이란 거짓이거나 망상이래요. 근데 그게 진짜든 아니든 내 삶은 그 전설 덕분에 달라졌어요. 그 말을 남기고 인터뷰를 마친 뒤 그녀는 오래도록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하나의 편지를 꺼냈다. 조심스레 쓴 글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혹시 다시 오신다면 이젠 저도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정희 씨가 들러 차를 마시다 말했다. 그 도령 말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어. 다음엔 그 사람 차례지. 근데 말이야, 그 사람을 도운 건 순자 씨야. 그렇게 시작된 거니까. 그 말에 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엔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수긍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자주 산을 찾았다. 산길 중턱에 차를 세우고 묘소에 들른 뒤 구렁이를 놓아주었던 자리에 가만히 앉아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기척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늘 충만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심장이 아주 조용히 말하곤 했다. 살아있어, 괜찮아. 지금도 누군가는 너를 기억해. 그리고 그 마음은 그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
손에 닿지 않는 약속. 그것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작고 단단했다. 한 모금 차, 한 장의 편지, 한 번의 인사, 그리고 매일 아침 흙을 만지며 나누는 고요한 감사. 삶의 마지막 장이 새롭게 쓰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장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늦봄 꽃잎이 사라지고 연두빛 이파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절. 순자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금화산 자락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전혀 무겁지 않았다. 숨이 차오르기는 했지만 가슴속 어디선가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몸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묘소 앞에 도착해 무릎을 꿇은 그녀는 말없이 묵례한 뒤 손에 들고 온 국화차를 잔에 따라 올렸다. 바람이 스쳤고 작은 잎 하나가 바닥에 내려앉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잘 있지요? 나 요즘 참 바빠요. 누구 덕분에 말이에요. 그 말 끝에는 흐르는 듯한 미소가 실려 있었다. 눈물은 없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잔잔한 충만함, 그 조용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다. 세상은 그녀가 알던 그대로이지만 삶을 대하는 자세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심코 베푼 선행이 하늘의 응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날 생명을 구하려고 내려선 그 짧은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말을 걸어왔다. 예상하지 못한 고유한 인연으로. 금화산 도령이라는 이름, 흰 구렁이의 눈빛, 그리고 약초 꾸러미에 담긴 감사의 마음.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과 상실을 지나온 이에게 내려온 치유였고 존재를 인정받는 방식이었다. 정희 씨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걸 순자 씨 덕분에 다시 알았어요. 그 말이야말로 그녀의 지난 시간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없이 건넨 한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봄이 다 가기 전 그녀는 작은 공책 한 권을 새로 샀다. 표지에는 검은 펜으로 조용히 적혀 있었다. 금화산의 봄, 나의 새 장. 그 안에는 매일 한 줄씩 삶의 조각들이 적혔다. 구름 아래 누군가가 있다. 내가 먼저 안아준 손, 나를 안고 돌아왔다. 산은 여전히 말이 없지만 나도 이젠 침묵의 언어를 배웠다. 이제 그녀는 안다. 흰 구렁이는 단지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의 형상, 하늘이 보낸 작은 사자였고 삶의 잊힌 틈을 메우기 위한 응답이었다. 그렇게 순자 씨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고요하고 단단한 미래 속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무심코 베푼 선행이 언젠가 삶을 다시 이끌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기적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